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종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부터 워드 프로세서 단일 등급 두 번째 과목 운영체제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C 운영체제. 자, 이 과목 PC 운영체제는 총 파트 6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파트 1에 자, 윈도우 7에 대한 기초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 파트 1은 다시 두 강의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첫 시작이겠죠. 자, 윈도우의 기초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여기 보면 퍼센테이지가 있네요. 17 가로 열고 9라고 쓰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잠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윈도우 7에 대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과목이죠. 운영체제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벌써 이 강의를 들으면 벌써 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구구구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잠시 전에 방금 전에 제가 17의 9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거기가 여기입니다. 자, 먼저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전체 6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중에 파트 1은 2개의 강의가 들어갑니다. 파트 2에는 3, 4, 5, 6, 4강 정도가 들어가네요. 파트 3 역시 4강 정도. 파트 4와 파트 5는 한 강의씩 들어가고, 파트 6은 13, 14, 2개의 강의. 그렇게 해서 전체 14강으로 구성을 좀 해봤고, 그 중에서 파트 1이 2강이라고 그랬죠. 2강. 그 중에 파트 1은 전체 17% 정도의 출제 빈도율을 갖고 있다. 파트 2는 25%, 파트 3은 25%, 파트 4와 파트 5는 9%와 11%, 그리고 마지막 파트 6은 13% 정도의 출제 빈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제 빈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 파트 2와 파트 3입니다. 두 강의만 더해도 8강이 됩니다. 8강 정도가. 자, 그래서 출제 빈도도 높고 강의 수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윈도우 기초 2강은 17%. 이 다음으로 높은 빈도율이죠. 좀 난이도도 쉽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 잠깐 직접 윈도우 7을 좀 만져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 출제 빈도율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하시면 뭐 파트 4와 파트 5는 한번 빠르게 배속 조절을 해서 빠르게 좀 봐주시고, 파트 2와 파트 3은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강의를 들으실 때 플레이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윈도우 비디오 플레이어와 곰 플레이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엔 또 네이버 플레이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 플레이에서는 아쉽게도 저희 강의가 플레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플레이어는 사용하지 마시고 윈도우 플레이어와 곰 플레이를 이용하시는데, 곰 플레이어가 더 효과적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C를 누르면 플레이어, 동영상이 플레이어 되는 도중에 C를 누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배속 조절이 됩니다. X를 누르면 점점 느려집니다. 따라서 내가 좀 이 부분은 좀 빨리 듣고 싶다. 파트와 파트 4는 좀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C를 누르면서 배속을 계속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천천히 듣고 싶다. 그러면 X를 눌러서 배속을 낮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배속을 낮게 조절하면 이렇게 너무 느려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배속으로 한 1.22에서 1.5 정도, 빠르게 하면 2배 정도, 2배속 정도 빨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 그리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이렇게 배속을 조절할 수 있는데, 곰은 윈도우 미디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빠르게, 보통 느리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조절을 해서 플레이어를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파트별 출제 빈도율을 파악을 하시고, 시간이 없으면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해야 될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빈도율을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자, 1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7의 기본 기능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 GUI라고 되어 있습니다. GU. G는 그래픽, 그림이죠. 우리가 보통 윈도우를 사용하면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 더블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하여 메뉴와 아이콘을 사용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사용자죠. 그림과 사용자를 연결해준다. 누가? 마우스가.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 환경을 GUI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XP까지는 32비트 운영체제였는데 윈도우 7부터는 32비트와 64비트를 동시에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비트, 64비트 운영체제, 또 자동 감지 설치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특히 USB 같은 경우 우리가 꼽기만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또 물론 자동 감지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의 것들은 우리가 장치 관리자에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보기로 하고, 우선은 자동 감지 설치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OLE라고 되어 있습니다. OLE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림이 대표적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 그림 그릴 수 있나요? 한글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어디서 그려요? 뭐죠? 그림판에서 그리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려면 포토샵 같은 데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죠. 그런 것들이 OL입니다. 다음 이제 그림뿐만 아니라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워포인트에서 동영상도 삽입할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의 멀티미디어 매체들을 복사해서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OL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여러 응용 프로그램에서, 자, 그림판이 안 되니까, 한글의 그림판이 안 되니까 그림판에서 그려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작성된 문자나 그림들을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삽입된 이미지에 대한 더블 클릭하면 삽입된 이미지에 대한 수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림은 기본이고 동영상 이런 것들도 OLE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자, 별표가 2번 정도 들어갔네요. 윈도우의 기본 기능. 자, 여기는 9% 정도입니다. 9%. 자, 총 우리가 1강이 17%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1강이 9%, 2강이 8%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별표 쳐져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OLE 받고 NTFS 파일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TFS 파일 시스템. 자, 플로피 디스크. 요즘에는 플로피 디스크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조그만 3.5인치 디스켓 있죠? 이렇게 디스켓. 이거 집어넣었다 뺐다. 요즘에 이런 거 쓰는 컴퓨터도 없는 것 같아요. 주로 USB로 많이 이용하죠. 아무튼 플로피 디스크에서는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다. 불가해요.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NTFS 파일 시스템은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NTFS 파일 시스템을 주류를 이루지만 과거에는 팻16이라든가 팻32 파일 시스템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7에서도 팻32와 NTFS 두 가지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NTFS 팻32로 파일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별로인 것 같아. NTFS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NTFS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팻32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그래서 바꾸려고 하면 못 바꿉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위 파일 팻16, 팻32 점점 발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팻16에서 팻32로 바꿀 수 있어요. 팻32에서 NTFS로 바꿀 수 있어요. 즉 하위에서는 상위로 변환이 가능하다. 자, 명령어는 컨버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컨버트를 이용해서 E드라이브를, 자, FS는 파일 시스템을 뭘로? NTFS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E드라이브를 NTFS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을 할 때 컨버트 명령을 쓰고 드라이브를 쓰고 파일 시스템을 NTFS로 변환하겠다. 드라이브 변환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NTFS에서 팻32로, 팻32에서 팻16으로 이렇게 다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로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하위로의 변화는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NTFS에서 팻32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환이 된다. 이렇게 변환이 안 되고 포맷을 해야 된다. 포맷을 하고 전부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에서 상위로 가능하지만 상위에서 하위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포맷을 통해서 해야 된다.
변환할 때는 컨버트 명령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펫16보다 32보다 NTFS가 어떤 것들이 더 좋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파일 시스템으로 갈수록 드라이브, 볼륨이란 하드디스크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볼륨. 자, 볼륨의 크기는 커지고, 클러스터의 크기는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이죠? 용량이 커지는 건 알겠어요. 용량이 커지는 것. 점점 올라갈수록 용량이 커져요. 그런데 클러스터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펫16의 용량은 하드디스크 용량 2기가까지, 펫32는 2테라까지. 그 다음에 뭐 이제 NTFS는 더 큰 용량을 갖겠죠. 그런데 반대로 펫16은 32kg, 4kg. 얘는 뭐 2kg, NTFS는 2kg라고 해볼까요? 점점 작아져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용량이 커지는 건 알겠지만 클러스터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해서 공간을 전략할 수 있대요. 용량이 작은데 어떻게 공간을 전략하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용량은 안 보고 클러스터의 크기를 볼게요. 클러스터란 우리가 파일을 하나 저장할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용량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의 파일을 저장하려면 반드시 32kg를 써야 된대요. 32kg를. 자, 그런데 실제 저장할 용량은 한 5kg라고 될게요. 5kg. 5kB를 하나 저장하려고 하는데 32kg를 다 써야 돼요. 그러면 32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27. kg는 어디다 써요? 27kg.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kg예요. 그런데 5 정도만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 27kg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버려버린다는 거죠. 쓸모없어요. 못 써요. 그만큼 공간이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펫16은 몇 킬로만 써요? 4kg만 써요. 4kg만. 4kg씩 나눠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럼 5kg를 집어넣으려면 몇 킬로를 써야 돼요? 5kg를 집어넣으려면. 자, 4kg, 4kg. 그러면 총 8kg죠. 8kg에서 5kg를 빼면 3kg가 낭비된다는 거죠. 아까 뭐예요? 펫16은 27kg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펫32는 3kg가 낭비되죠. 그런데 만약에 NTFS는 2kg씩이라고 보자고. 2kg씩. 2kg 그러면 6kg가 필요하네요. 5kg를 집어넣는데 6kg가 필요하고 몇 kg가 낭비돼요? 6에서 5를 빼면 1kg가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즉, 파일 시스템이 올라갈수록, 상위 파일 시스템을 올라갈수록 클러스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한다? 공간을 전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략이 되는 거죠. 자, 필요 없는 공간을 낭비하는, 공간을 버리지 않고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어떤 경우에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느냐? 아까 같은 경우 NTFS에서 펫32로 변환을 못하기 때문에 포맷을 통해서 해야 된다. 또는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할 때, 또는 기존, 아까 여기 똑같은 거죠. 기존 디스크를 포맷하는 경우, 포맷하지 않는 디스크를 포맷하거나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도 이렇게 파일 시스템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벽, 파이어월, 방화가 뭐예요? 불을 막아주는 벽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뭐 이렇게 큰 건물들 가면 방화벽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 자, 제어팔에 방화벽이 있는데 NTFS 파일 시스템을 설치하여,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외부. 내부에 적이 있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외부의 공격을 차단하겠다. 자, 그런데 바이러스와 관련된 백신 프로그램은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 방화벽, 나는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러니까 바이러스쯤이야 까짓 거. 뭐 별도로 프로그램 안 깔아도 되겠지? 네버. 바이러스와 방화벽은 별도라는 겁니다. 방화벽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을 한다 할지라도 백신 프로그램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윈도우를 최신 정보로 유지할 수 있다. 자, 뭐 2014년 4월부터는 윈도우 XP가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죠.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도 2014년부터 윈도우 7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자, 업데이트, 최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자, 멀티태스킹이 지원된다. 멀티태스킹이 뭐예요? 여러 개의 많은 작업, 그런 말입니다. 태스킹이란 여러 개의 작업, 멀티태스킹이란 여러 개의 작업. 간혹 제가 이렇게 태스킹을 스타킹이라고 그래요. 스타킹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가요? 좋긴 하겠죠. 그래도 나중에 빨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휴, 이 빨 너무 많아. 스타킹이 하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만 있으면 또 매일 빨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 개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원격도 가능하네요. 메신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특히 실기할 때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원격으로
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도 가능하고, 암호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자마다 다른 환경 설정이 가능하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제어판 뒤에 저쪽에 가면 파트 한 4파트인가? 거기서 3파트겠네요. 3파트의 사용자 계정 부분에 대한 사용자 계정 자체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 계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거기서 암호 변경해서 사용자마다 다른 환경, 자기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구 콘솔, 윈도우 파일 시스템 손상이란, 자, 윈도우에 어떤 파일이 손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안전 모드에 들어가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돼요. 안전 모드 시스템에서 복구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때 우리는 복구 콘솔을 이용하면 복원이 됩니다. 자, 이전 날짜로 어떤 특정 날짜로 내가 어제까지는 컴퓨터 멀쩡하게 썼어요. 그런데 오늘 집에 와보니까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 모드로 돼도 안 되고, 막 성질이 나는 거죠. 빡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내 컴퓨터 만져가지고 갑자기 안 되는 거야. 괜히 옆 사람 열불나게 하지 마시고 복원을 시키면 됩니다. 시스템 복원. 자, 이런 시스템 복원도 뒤에 파트 5 쪽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스 지원. 아까 윈도우가 GUI 환경이라고 한다면 도스는 CUI 환경입니다. 커맨드, 명령과 사용자 사이에 연결해주는 방식이라고 해서 CUI 방식입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의 검색 상자 또에서 CMD를 치면 된대요. 한번 쳐볼게요. 한번. 자, 윈도우 로고를 눌러서 여기 보시면 검색 상자. 과거에 XP는 여기가 실행이었었죠. 시작의 실행이었는데 윈도우 7에는 시작의 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검색뿐만 아니라 검색도 가능하고 검색된 명령어가 실행 파일이라고 한다면 직접 실행도 됩니다. 그래서 검색 및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도스창으로 지원이 됩니다. 도스창으로. 자, 여기서 다시 복구하려면 뭐를 누르래요? EXIT를 누르라고 합니다. 자, EXIT 엔터 그러면 이렇게 복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의 검색 상자에 CMD를 쳐도 되고 또는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해서도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 7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기본 기능들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앞에 중에서 윈도우 7이 32비트와 64비트 두 가지를 지원한다는 건 또 새로운 기능에 해당되지만 윈도우 7만의 새로운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실제 파일을 저장하지는 안 돼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실제는 C 밑에 사용자 밑에 공용 또는 유저 밑에 공용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윈도우 로고 바탕을 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이라는 게 있죠. 자,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공통되는 영역. 아까 우리가 사용자 계정을 이용해서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공통 영역입니다. 경로로 보면 C 밑에 사용자 밑에 공용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라는 겁니다. 즉 라이브러리는 실제 경로가 아니라 C 밑에 사용자 밑에 공용 폴더에 있는 걸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경로다.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원래 도서관이라는 뜻이죠. 도서관. 자, 그 다음에 홈그룹. 홈. 2대 이상의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파일 및 프린터를 공유하는 기능이다. 컴퓨터의 홈그룹 또는 제어판의 홈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여기 보면 홈그룹이라는 게 있죠. 홈그룹. 자, 지금은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들이 없기 때문에 홈그룹이 안 보이지만 네트워크상에 이제 컴퓨터들이 보이면 홈그룹에 네트워크상의 컴퓨터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네트워크 쪽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렸네요. 검색 상자. 아까 여기가 기죠. 검색 상자 여기가. 자, 검색 상자는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를 이용하여 파일, 폴더, 프로그램 등을 빠르게 찾기도 하고 실행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찾아진 파일이 실행 파일이라면 실행이 되는 거고 일반 문서라고 하면 검색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젯 한번 볼까요? 가젯. 가젯은 뭔지.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징가 우리 긴팔 가젯 그건가요? 자, 가젯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가젯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바탕화면에다가 직접 더블 클릭을 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위젯, 뭐 가젯 그런 말들 있죠.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젯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 자, 뭐 이렇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뭐, 제어판의 바탕화면 가젯 또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가젯 메뉴를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주 확인하는 정보들을 바탕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또 보조 프로그램은 캡처 도구. 자, 우리 과거에는 윈도우에 캡처 도구가 별도로 없었어요. 그래서 Alt 프린트 스크린 또는 현재 화면만 화면 캡처하는 거죠. 또 전체를 캡처하고 싶으면 프린트 스크린, 단축키로도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자, 이런 단축키 기능들이 있었지만 이제 윈도우 7에서부터는 캡처 도구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스티커, 메모, 우리 포스트잇 같은 거 있죠? 포스트잇 메모 기능들도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보조 프로그램에 보시면 자, 보조 프로그램에 캡처 도구 있죠? 또 그리고 여기 보면 스티커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다가 자, 한방 합격 이렇게 메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보면 되는 거죠. 닫아버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터치, 윈도우즈 터치라는 게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설치된 컴퓨터의 경우 손가락을 사용하여 마우스나 키보드 작업을 대신할 수 있고 윈도우즈 체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측정하고 측정값을 1에서 7.9로 표시한다. 체험 지수의 측정값이 높을수록 우수한 컴퓨터다. 컴퓨터의 속성이라든가 제어판의 성능 정보 및 도구에서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컴퓨터의 체험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체험 지수는 4.1이네요. 4.1.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컴퓨터가 1.0에서 7.9까지 나오는데 시스템이 좋은 것일수록 7.9에 가까워지겠죠. 자, 제 거는 그래도 한 중간은 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도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프로세서 이런 내용들도 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보기로 하고 우리는 지금은 당장은 체험 지수에 대한 내용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부팅 메뉴가 있습니다. 멀티 부팅 메뉴. 자, 부팅 메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F8. 부팅이 뭐예요? 컴퓨터를 켜주는 거예요. 켜주는 거. 부킹이 아니에요. 부킹. 간혹 친구가 아니죠. 그 친구 중에 부킹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야, 우리 집 컴퓨터는 부킹이 안 돼요. 뭐 그래요. 너네 집에 무슨 뭐 부킹 나이트가 있어? 그러는데 부킹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팅. 부팅이란 컴퓨터를 켜는 것이다. 뭐를 눌러서? F8을 눌러서. 자, 앞전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안전 모드라는 용어를 쓴 거 있었어요. 컴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내가 어제까지는 멀쩡히 썼는데 오늘 와보니까 컴퓨터가 안 돼요. 그래서 안전 모드로 들어가서 진단을 해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도 안 되면 뭐라고요? 복구 콘솔, 복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복원을. 자, 시스템 안전 모드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윈도우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 등만 설정을 하고 네트워크 연결은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전모드 방법에 네트워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안전모드 사용하면서 네트워크를 같이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면 안전모드 네트워킹 사용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안전모드와 함께 네트워크 지원. 자, 그리고 이제 저해상도 비디오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과거의 XP에서는 이 안전모드로 들어오면은 저해상도 640에 480으로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고 이 메뉴가 별도로 있다는 거. 화면 해상도를 640에 480. 안전모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표준 모드로 윈도우 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7의 기본 부팅 방식. 별도의 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걸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인터넷을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나는 비디오를 해상도를 제일 낮은 상태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7에 대한 시스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스템 종료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을 눌러보시면 여기 시스템 종료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종료 옆에 삼각형을 눌러보면 사용자 전환, 로그오프, 잠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시스템 종료가 기본값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속성.
속성에 들어가면 작업 표시줄 이 내용이 나오죠.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 속성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정확하게 들어가 살펴볼 건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작업 표시줄에서 자 작업 표시줄 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이 찾기가 힘들어요. 자 이런데 빈 공간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자 시작해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작 메뉴 탭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라든가 도구 모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시작 메뉴에 보시면 전원 동작, 전원 단축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잠금을 기본으로 하겠어, 로그 오프를 기본으로 하겠어, 뭐 절전을 기본으로 하겠어 적용을 눌러주시면 자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 절전으로 나옵니다. 즉 여기에 기본값을 어디서 바꿀 수 있다?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의 시작 메뉴 탭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종류가 아니라 종료는 컴퓨터를 종료하는 거죠. 윈도우를 종료하는 거. 사용자 전환과 로그 오프를 두 가지 좀 구별해 주십시오. 사용자 전환은 로그 오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네이버 메일을 한번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 메일을 로그인 했어요. 내가 로그인 했는데 누군가가 옆에 사람이 잠깐 나 컴퓨터 좀 조금만 쓰면 안 돼? 나 금방 쓸게. 그리고 내 거를 로그아웃 하고 자기 걸로 로그인 하겠죠. 그런데 내 거를 로그아웃 하지 않고 자기 걸로 로그인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네이버는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다음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창을 별도로 열어서 그대로 놔두고 다시 로그인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사용자 전환이란 기존 것을 로그 오프, 즉 로그아웃 하지 않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그런 말이에요. 빠르게 사용자를 전환하는 방법이고, 로그 오프는 다시 시작하지 않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종료하고, 즉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말입니다. 종료하고 자기 사용자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 우리 사용자 계정, 방금 전에 사용자 계정이 있다고 그랬죠. 각각의 그 암호화에서 자기만의 영역을 별도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자기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잠금은 뭐 자리를 비울 때 잠금 기능을 실행하면 로그온 화면으로 전환하여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작업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보호한다. 역시 사용자 계정을 이용하여 암호 설정도 가능한다. 자, 이런 것들은 사용자 계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또 다시 시작, 껐다 키는 거죠. 자, 껐다 킨다.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모두 저장할 수 있다. 다시 껐다 키려고 하면 얘가 지금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장할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절전.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컴퓨터에서 최대 전원을 빠르게 전략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몇 초 이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력 상태, 즉 컴퓨터를 끄지 않고 절전 모드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내용들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작 기본이 시스템 종료인데 변경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클립보드는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임시 기억. 복사나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X 하면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공간이고, 시스템을 재부팅 후에는 없어져 버려요. 임시니까 컴퓨터 껐다 키면 없어져 버립니다. 자, 하나의 데이터만 기억을 합니다. 한번 저장된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를 기억하기 전까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A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A를. 근데 야, B도 좀 기억을 해봐라. 그리고 B를 넣었더니 A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 가. 그리고 B를 저장하는 겁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만 기억을 하고 다음 게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얘를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데이터를 기억하기 전까지 계속 가능하고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기존 거는 삭제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클립보드까지 살펴봤고 이번에는 작업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작업관리자. 자, 작업관리자가 우리가 앞에서 뭐 XP에서부터 많이 사용을 해봤을 겁니다. 컨트롤 Shift ESC. 과거의 XP에서는 컨트롤 Alt Delete였어요. 물론 여기서 컨트롤 Alt Delete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 Alt Delete를 눌러서 다시 또 작업관리자 시작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 7에서는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이 컨트롤 Shift ESC입니다. 자, 그리고 또 컨트롤 Alt Delete. 자, 컨트롤 Alt Delete 한번 눌러보세요. 컨트롤 Alt는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Delete는 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손이 하나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 개를 다 못 누르죠. 여기까지는 한 손으로 누르지만 얘는 또 하나의 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윈도우 XP에서 4개 필요한 옵션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한 손으로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Shift ESC 한 손만 가지고도 모두 처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Shift ESC. 자, 이렇게 눌렀어요. 자, 그래서 윈도우 작업관리자 응용 프로그램 볼까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실행 중인, 자, 현재 화면에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시한다. 만약에 또 응답 없다. 얘가 만약에 응답이 없다. 그럼 얘만 어떻게 돼요? 끝내기, 작업 강제로 종료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강제 종료, 작업 끝내기, 전환, 그 다음에 새 작업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프로세서는 현재 화면에 실행 중이지는 않지만, 자, 현재 화면에 실행 중인 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화면에 실행 중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여기 나타납니다. 메모리에 할당되어 라는 말씀입니다. 메모리에 할당되어. 자, 메모리에 할당되어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들과 응용 프로그램의 정보 확인을 하고 역시 강제로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면. 자, 그 다음에 서비스로 가볼게요. 서비스의 상태, 뭐 실행 중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여기서도 실행 중지를 직접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자, 파란색 부분들은 좀 진하게 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들은 좀 더 눈여겨보십시오. 자, CPU와 메모리, 여기 CPU가 있죠. 여기 메모리가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 사용 현황에 대해서 뭘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과 사용자가 있습니다. 네트워킹과 사용자가. 자, 네트워킹과 사용자가 있는데, 여기도 한번 볼게요. 자, 네트워크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자, 연결 속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겠죠, 역시. 그 다음에 사용자에 보면 사용자 전환, 아까 있었던 사용자 전환과 로그오프는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사용자를 바꾸기 위한 사용자 전환은 안 되고 로그오프의 기능은 제공한다. 자, 여기 보시면 로그오프, 연결 끊기라든가 로그오프 기능은 제공합니다. 자, 로그오프의 기능이 제공해요. 자, 그런데 과거의 XP를 한번 볼게요. 과거의 XP. 자, 윈도우 작업 관리자 있죠. 시스템 종료라는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창 뒤에 시스템 종료라는 메뉴가 없어졌죠. 여기에서는 끄기, 다시 시작, 사용자 전환 등이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세븐에서는 끄기, 다시 시작, 사용자 전환, 끄기, 다시 시작, 사용자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는 된다? 로그 오프는 된다. 어디서? 사용자 탭에서 로그 오프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컨트롤 ESC 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서 작업 관리자 대에서 작업 끝내기, 전환, 새 작업 등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곳의 주 목적이 뭐냐? 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던 도중에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발생했을 때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한다. 더스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이에요. 자, 강제로 종료한다. 아까 우리가 멀티태스킹이 뭐였죠? 여러 개의 작업, 많은 작업.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타킹이 많으면 빨대에 힘이 들어요. 신을 때는 좋지만. 자, 이건 거 혹시 아세요? 자, 영어로 쓸까요? 자, 킹입니다. 자, 공군한 별킹. 이거 읽어보세요. 뭐예요? 별왕, 공군한 별왕? 이게 뭐예요? 자, 이게 뭐예요? 별이 영어로 뭐예요? 스타죠, 스타. 스타킹, 빵꾸난 스타킹이란 뜻이래요. 자, 벼랑, 스타킹, 빵꾸난 스타킹. 빵꾸난 스타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종료시켜서 버려야죠. 이제 못 쓰니까. 꼼에서 쓸 수 있나요? 스타킹도. 자, 아무튼 많은 작업을 실행했을 때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때 이런 걸 우리는 선심 쓰는 거예요. 야, 이 빵꾸난 거 니 가져 라고 선심을 쓰는 겁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SC. 별이 5개 작업관리자.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자, 이렇게 광고하면 장수 돌침대 사장님이 저한테 스폰서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연락이 안 오네요. 여러분들이 좀 연락 좀 해주세요. 자,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꼭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관련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도우 7에서 시스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윈도우 시스템 파일이 손상된 경우에 안전모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안전모드도 안 돼요. 안전모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어떻게? 복구 콘솔을 이용한다. 시스템 복원을 이용한다. 방법은 뒤에서 다시 저쪽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파일 시스템과의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TFS와 비교하여 펫32는 보안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압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의외로 국어가 좀 안 돼요. 국어. 자, 누가 좋다라는 거예요? NTFS와 비교하여 얘가 주어져.
펫32는 즉 펫32가 NTFS보다 보호하는 기능이 강화됐다. 내부 아니죠. 펫32보다 NTFS가 더 강화된 거죠. 압축 기능은 원래 있었던 거고. 자, 그럼 얘는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자, NTFS에서 펫32로 변환을 하면 파티션 다시 포맷된다. 물론 펫에서 NTFS로 변환을 하면 컨버트 명령으로 바로 변환을 할 수 있지만, 자, 하이로는 변환을 할 수가 없고 포맷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NTFS는 파일 플로피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펫32에서는 4기가까지 가능하고, NTFS는 볼륨, 하드디스크 용량에 의해서, 얘는 파일의 크기입니다. 클러스터라든가 볼륨의 크기가 아니라 파일의 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해서만 제한된다. 자, 1번이 틀린 내용이고, 자, 윈도우 7에서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NTFS는 전체 2기가까지, 플로피는 2기가까지입니다. 아니, 플로피는 2기가까지만 플로피는 NTF에서 쓸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플로피는 NTFS 사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펫16이죠. 펫16이 그런 거고. 자, NTFS는 펫이나 펫32 파일 시스템보다 더 큰 용량을 사용할 수 있다. 자, NTFS는 보다 강력하며 보안 면에서 뛰어나다. 자, 그 다음에 표준 사용자 계정을 지원하려면 NTFS를 사용해야 된다. 자, 계정에는 표준 사용자 계정과 관리자 계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전원 장치를 눌러 윈도우 7이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아까 부팅이라고 그랬죠. 부킹이 아니라 부팅. F8을 누르면 고급 메뉴들이 나오고, 자, 부팅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포스트가 실행된다. 이 포스트 용어도 파워 온 셀프 테스트 그런 말입니다. 파워 온 전기를 넣으면 셀프 테스트 스스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도 뒤에 시스템 유지 보수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될 거고, 포스트의 용어만 좀 알아둡니다. 우리가 컴퓨터 키면 삑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또는 문제가 있으면 삐삐삐 또는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포스트가 자체 진단해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안전 모드로 부팅하면서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 안전 모드는 뭐예요? 컴퓨터가 약간 마탱이가 갔을 때 하는 거죠. 바이러스하고 상관없어요. 약간 마탱이가 가면 안전 모드지만 완전 마탱이가 가면 뭐예요? 복구 콘솔. 안전 모드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 5번째 문제. F8을 눌러서 안전 모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약간 마탱이가 갔을 때 컴퓨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자, 여기는 안전 모드입니다. 안전 모드. 안전 모드 네트워크라고 했다면 1번이 틀린 거지만 여기는 안전 모드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트워크가 연결된 경우에는 컴퓨터 관리자에게 해당 디버그 정보를 보내서 노. 자, 안전 모드는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될 때 진단을 해보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저명. 자, 컨트롤 시프트 ESC 눌렀죠. 여기가 선저명, 비선점이 아니라 선저명이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기능이다. 여러 개의 스타킹이 많으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도스에서도 된다? 안 된다. 도스에서는 안 된다. 이거 틀린 거네요, 그러면. 자, 복수계 응용 프로그램이 함께 실행되며 각 프로그램이 스스로 자원을 반납해요? 네버. 우리가 강제로 종료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맞나요? 자, 하나의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2개 이상 컴퓨터에 동작 가능한 기능이다. 맞는 것도 같은데요. 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게 가능을 하지만 선저명 멀티태스킹이 뭐라고 그랬죠? 응답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한다는 의미가 선저명. 이거는 그냥 멀티죠, 멀티. 1번은 그냥 멀티에 대한 거고, 선저명은 4번입니다. 7번째, 현재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의 현재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대요. 메모리에. 자,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면 응용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어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로세스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
메모리에, 그러니까 주기억 장소에, 주기억 장치에 로딩돼. 너무 많이 로딩되어 있으면 또 메모리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죠.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 거. 그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작업 관리자 프로세스 탭에서. 그러면 2번이 되겠네요. 프로세스 탭에서. 자, 프로세스 탭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자, 윈도우의 7에서 기본적으로 폴더 관리, 사용자, GUI 방식이죠. GUI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 파일도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자료예요, 자료. 자료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몽땅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자료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9번째 문제. 파일을 복사하면 어디에 임시 저장된다? 클립보드에. 자, 압축하여 기능하는 거. 압축 폴더 기능입니다. 압축 폴더 기능. 현재 사용자의 계정을 로그오프 하지 않고, 로그오프 기능이 있고, 로그오프 하지 않고, 사용자 전환 기능이 있죠. 1번. 자, 10번째. 윈도우 7의 작업 관리자에 대한 설명이다. 현재 최근에 실행되었던 프로그램의 목록을 볼 수 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고,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서의 CPU 및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네트워크 이용률, 연결 정도, 연결 속도,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여기서 현재 실행 중인 목록은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실행된 목록은 볼 수가 없죠. 최근의 거는 아니라 현재 지금 당장 now 지금 되어 있는 거 1번이 되겠네요. 자, CPU 자원이나 메모리 자원의 변화를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작업 관리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작업 관리자의 무슨 탭에서? 성능 탭에서. 그래픽은 아니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탭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총 11문제 정도를 살펴봤지만 그 외에 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문제를 제공합니다. 자, 윈도우 1강에 대한 문제 총 31문제 정도인가? 자, 35문제 정도, 36문제 정도가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리는 11문제 정도를 풀어봤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들이 여기에 더 있기 때문에 자, 밑에 해설도 있어요. 해설도.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누가? 사용자가 직접 한다. 자, 이렇게 윈도우 여기로 한번 볼까요? 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비트만을 처리한다. 윈도우 7은 32비트와 64비트 두 가지를 제공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 86은 2기가. 자, 그래서 플로피에서 안 된다고 했죠. 자, 플로피 2기가는 펫16 구조입니다. 펫16 구조. 자,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설들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에서 보여드리지 않는 기출문제는 꼭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질문을 잘 이해 안 되시면 해설도 참고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자, 다음 시간 윈도우 기초 파트 1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